도지사 시절에 그냥 인천 방문한 적이 있고 아마 제 개인의 일로는 아마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예비 후보를 정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많은 또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삼청, 함양 또 거창, 합천 바로 고향 여기서 다시 출발한다, 다시 시작한다는 조심의 마음으로 이렇게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순대에 오면서 제가 옛날에 도의원 출마하려고 우리 고향으로 내려올 때 약간의 설레임과 또 약간의 두려움 이런 게 막 섞여서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큰 힘이 돼 주셔서 참 도지사도 했고 또 국회의원 팀에서 했습니다. 또 실제 깨졌지만 또 국무총리 후보자도 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런 그 실패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지금 이제 또 하나의 걸음으로 밑거름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또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자유인으로 있다가 이제 지금 나라도 어렵고 당도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발을 딛고 정말 좀 변하는 모습을 또 공감하고 또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출발하는 첫 출발의 날에 특히 우리 함양의 언론인 가족 여러분 먼저 이렇게 제가 인사드리고 찾은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언론을 통해서 또 우리 그 국민들하고 더 빨리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렇게 와서 신고드리고 또 제 마음이 좀 굴절되지 않고 진심이 좀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탁의 마음으로 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기자회견하는 자리는 아니고 그냥 제가 오늘 출발하는 차원에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4개군을 다니고 특히 이제 함양군 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그런 아픔들도 있을 것이고 또 무한한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 잠자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잘 풀어서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제대로 좀 로드맵을 비전을 짜서 앞으로 제가 그 국민들에게 또 평가받고 또 저한테 그런 민심이 일할 기회를 준다면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궁금한 점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제가 질문을 좀 받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모양 갖추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질문 좀 예, 김남일 만두기 기자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어려운 결심한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함양에 오셨는데 일단 사람으로 안 늙는 비결이 뭔지 한번 묻고 싶고 혹시 머리 염색하셨습니까? 염색합니까? 생입니다. 생머리 대단한 지금 당이 상당히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운데 이 상황에 지금 이제 황교안 당대표와의 관계 내지는 어떤 나름대로 의지를 받았는지
어떻게 이야기 듣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뭐 한간에는 들리는 얘기로는 박완수 당 사무총장, 현 사무총장하고 관계가 좋다는 분들도 있고 안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혹시 어떻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천 자신 있느냐 또 그런 말도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당대표하고 잘 친하느냐, 박완수 사무총장하고 잘 친하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소관계를 떠나서 어떤 누구도 이것은 장담할 수는 없다. 솔직하게. 그리고 저는 공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천의 첫 번째 조건은 결국 민심입니다. 당이 변하고 있고 당이 신소관계에 의해서 만약에 어떤 공천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 난다면 아마 민심이 퍼져버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아직도 아마 그렇게 평가받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민심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신소관계는 또 황 대표나 사무총장이나 저만큼 그렇게 오랜 신소관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나니까 덕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스스로 저를 당이나 제 모습을 오히려 네거티브로 보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굳이 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지역의 주민이나 또 당원들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그동안에 또 못 만났고 또 지역에 또 여러 가지 현안을 들으면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좀 듣겠습니다. 경남신문의 서희원 기자입니다. 어쨌든 뭐 축하드리고 그 아주 부드러운 자리니까 그동안에 생활상을 이야기 좀 해주시고 어떻게 생활해 오시는지. 두 번째 험지에 좀 나서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세 번째는 그래도 4개 군 내 군수님들하고 관계가 좀 어떻는지를 3가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들 저하고는 좀 특별한 인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함양 서춘수 군수님하고는 제가 도지사 시절에 군수도 했고 밀양부시장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신뢰하고 또 일에 있어서는 또 누구보다도 평가받은 분이다. 저는 제 기억에. 그래서 지금도 그런 그 신뢰 관계나 믿음이 누구보다도 탄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창도 역시 제가 도지사 시절에 또 같이 있었던 선배이기도 하고 산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용 군수는 옛날 그 작고하신 김동영 그 국회의원 계시죠. 그분하고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김동영 의원 자택에서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인연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깊고 신뢰가 두텁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합천 문준희 군수도 제가 도지사 할 때 도의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서로 이렇게 신뢰와 교감 속에서 일을 해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험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당내에서도 김태호가 좀 그래도 이게 어려울 때 좀 어려운 곳에 나가줘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나라 가는 방향도 위태롭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당이 우리 국민의 민심을 추스리고 소위 이 중간 중도계층 서인국도 그룹이라 그러는데 이 무당층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당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민심이 위반됐지만 우리 당을 보면 더 화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통계상에 거의 한 48%
가까이 무당층인데 그 중에 거의 67%가 비호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확장해가고 우리의 세를 넓혀가는 데 굉장히 지금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래서 더 변하고 더 혁신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지역에 다시 이렇게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굳힙니다. 저 자신도 그동안 당의 부름에 한 번도 거절하고 피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해의 두 번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부터 해서 그것도 실제 제가 그때 국무총리 그때 그 사퇴하고 당신이 나가야 해볼만 하다 해서 실제 대통령이 특사까지 보내서 제가 저한테 중국에 있을 때 요청했어요. 그때 우리 당 이름으로는 어느 누가 나가도 17% 이상 지는 걸로 통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가야 해볼만 하다는 그런 요구를 제가 거절할 수 없었고 했고 또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 도와주셨어요. 뭐 겉으로는 김태호 혼자 다닌 것처럼 됐지만은 진짜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그런 분 계실 겁니다. 전화해줘서 인연이 있는 데는 다 했어요. 제가 그런 기회를 가지고 또 당선될 수 있었고 이번 경남도지사도 저는 진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생활 김태호 어떻게 생활 보냈느냐 했는데 제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에 저를 두고 참 큰 나라, 잘 나가는 나라의 구조는 어떤가라는 좋은 공부할 기회를 가졌고 또 중국 그 베이징에 그 북경대학교에서 또 그 한 반년 이상은 있으면서 중국의 최근에 어떤 변화하는 소위 말해서 글로벌 넘버 2 두 나라에 돌아가는 그 상황을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또 폭탄도 한잔 해가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큰 나라 이 강국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정치 불출마 이후에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분단 국가인데 그래도 독일 통일 과정에서 실제 참여했던 그 정치인, 시민단체, 언론인, 학계, 종교단체 등 해서 각 그룹별로 한 5개 그룹을 짜서 제가 작년 4월 3일 날 독일에 들어가서 실제 그분들하고 소주도 한잔 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통일 과정의 역할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는 게 김태호 불출마 이후에 진정으로 자기도 돌아볼 시간이 됐지만 국가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고민을 김태호가 했구나라는 걸 솔직히 그것도 제 욕심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느꼈는데 당이 그때 경남도지사 당신이 가야 된다. 당신이 가야 낙동강은 그래도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보수가 넘어지기 전에 당신이 좀 희생 좀 해라. 제가 그걸 기꺼이 또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독일 가는 일정을 티켓팅까지 비행기 다 끊어놨다가 다 취소하고 제가 그렇게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러면 이번에 김태호가 또 당이 여전히 어려운데 또 좀 흠지에 그런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우려를 하고 저는 제가 지난 8월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지도부에. 이번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실제 뭐 어떤 사람은 잠룡이다 그러고 또 잠재적 뭐 대권주자다 그러고 뭐 당대표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저 자신을 잘 알거든요. 그것도 뭔가 준비돼서 뭔가 할 만한 위치에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 자연을 있으면서 이번에 내가 물론 변죽은 올릴 수 있지만은 내 역할이라는 게 그렇게 내세울 만하지 않다. 그래서 총선 전에 역할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또 총선 이후의 역할도 있을 거다. 당의 어떤 역량을 결집하거나 또 새로운 어떤 그 우리 지지 확장을 위해서 할 역할도 있을 텐데 그래서 김태호의 역할은 좀 유보시켜라. 총선 이후에 오히려 뭔가 희생할 만한 거리가 있을 때 좀 나한테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이미 8월 달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김태호가 그런 흠지 요구에 대해서 그래도 대외적으로 평가가 있을 텐데 김태호가 너무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편안하게 안전지대로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내가 감수할게요. 그것까지 이미지 좋게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중요한 것은 어느 때, 어느 시기 때 김태호가 옛날하고 과거하고는 달라졌다는 모습을 역량으로 보여줄 때 평가받는 거지. 지금 그래 할게, 내가 흠직할게, 마음은 그 저도 그래 달려가고 싶어요. 당연히 어려우니까. 근데 그것은 그걸로서 소모품으로 끝날 수도 있다. 좀 그런 생각. 그래서 제가 지금 내려와 있고 위에 현역들도 있지만은 그럼 김태호는 노느냐? 그건 안 되고 봅니다. 다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당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 실천 방법이 현장에서부터 있느냐 또 그 위에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는 사랑하는 마음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김태호가 편하게 가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기분 나쁘다 생각 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꺼이 듣고 실제 김태호가 만약에 이번에 우리 그 함양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민심위에서 제가 출발할 수 있다면 아마 과거의 김태호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동안에 준비해온 그런 제 욕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길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옛날 그 구순 시절 때 찐질방이 상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들내미하고 있을 때 그리고 너 아프면 마시라니까 우리 아빠 군수인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뒤에서 보니까 일어나시더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 그 딸내미하고 아드님하고 같은 동창이더라고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뉴스 경남의 한태수 기자입니다. 저는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왜 우리 그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근데 큰데 나가야 할 인물인데 왜 그암산과 합천을 선택을 했는지 그게 제일 가장 궁금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결혼 못한 첫사랑에 대한 그림은 늘 있겠죠. 그렇게 표현하기 적절한지 모르지만 제가 늘 그래도 고향에서 뿌리에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어디가 있으나 항상 이게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흠지에 김해도 갖고 이래 다녀봤습니다만은 진짜 제대로 이렇게 정치를 하려면 또 지금 제 수준의 제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발을 딛고 있는 땅이 좀 단단해야 한 발 미래로 이렇게 내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견줄 바는 못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큰 정치인들 되게 보면 고향에서 다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향에서 그 믿음 위에서 이렇게 항상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또 좀 다치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또 어머니의 어떤 손으로 이렇게 일어나라 또 뭐 이럴 때 있지 이렇게 그런 게 하나의 큰 용기고 힘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걱정해 주는데 김태호가 이렇게 이제 정치적 역량이 예를 들어서 좀 커지면은 결국 지역 발전이라는 게 우리가 거창하게 이렇게 계획만 짠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당장에 실시 설계할 수 있는 그 힘을 통해서 해라.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도지사 할 때도 이래 보면은 거창 뭐 고향을 챙겨라. 거창을 챙겨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오히려 제가 쏙 좁게 보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국무총리 청문회 할 때 양산의 모 국회의원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 거창이 요만하고 양산은 인구로 보면 이만한데 포괄사업비 도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을 분석을 해보니까
양산은 19억이 갔는데 거창은 한 290억이 갔더라.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주라고 한 건 아닌데 그게 뭐냐면 해당 뭐 실국장들이 새로운 신규 사업이 나오면은 야 이거 이번에 좋은 사업이 나왔는데 기왕 뭐 고향에 한번 먼저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웃으면은 아 이거 고향에 하라 말인 것 같다. 이렇게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모여서 하나의 사업이 되는데 중앙부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뭐 국회 재선 18대 19 됐습니다만 경제기획원에서 거기에 실국장이나 차관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좀 영양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번에 예산 짜기 전에 지역에 필요한 건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함장에 앞으로 10년 계획을 짜놨다. 10년까지는 이걸 한다. 그러면 이거 좀 더 당겨서 바로 내년에 5년 후에 실시설 들어갈 것도 내년에 실시설이 들어가라. 그리고 예산 반영시키려 하면은 그게 바로 지역 발전을 당기는 것이고 또 더 좋게는 지역 군수하고 함량에 이렇게 잠재력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꿈틀거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서 실제 일머리라는 게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머리를 틀 줄 아는 그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정도. 그 시작했을 때 어떻게 뒤에서 예산을 뒷받침해서 그 완성도를 이루고 또 더 빨리 빠른 시기에 우리가 이루어내느냐. 그래서 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변하고 발전하는 출발은 1년 빠르면 그 1년에 그게 10년, 20년 빨라지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결국에 우리가 정치력이 있는 리더십을 이렇게 키워가고 가꾸는 게 우리 지역 발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지역에 늘 비추어 있었고 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가는데 또 지역 발전에 그렇게 하면서 지역 발전하고 같이 이렇게 또 빛을 갚아 나가는 게 기본적인 정치인에 앞서서 저의 인간의 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 동일보의 한동준 기자입니다. 오전에 그 창에서 간담회 하실 때 준비도 안 돼 있는 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준비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대 입성을 하시면은 어떤 역할을 국회의원 역할을 좀 하고 싶은지 그리고 현 국회 상황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그거 간단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김태형은 그래도 좀 정치적으로 보면 당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까 흠지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흠지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김태형을 그렇게 평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김태호가 그 정도 급에 가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그걸 제가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 불출마하는 것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속이 텅 빈 상태로 계속 국민 이야기하고 지역 발전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하는 거다. 국민을 기만하고 제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불출마하면서 제 자신 어느 탓도 안 했습니다. 정치 탓도 안 했고 오로지 김태호 자신의 탓으로 너 김태호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면 결국 기만하는 거야. 저 스스로한테 고백하고 제가 불출마를 했듯이 지금 상황에서 김태호가 불출마한 이후에 아직 김태호를 국민들이 인지도는 높아요. 이제 서울에서 택시 타면은 7, 8명이 아이고 뭐 영광입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해요. 인지도는 높은데 과연 김태호가 어떤 지도자로서 김태호가 좀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치적 차원에서는 저는 굉장히 부족하게 짝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흠지에 나가겠다. 그래 김태호 다음에 그럴 수는 있지만 김태호가 실제 어느 무대에서 그게 세상을 보는 눈이나 또는 역사를 관통하는 지혜든지 모든 것이 옛날하고는 좀 다른 어떤 그 신뢰감이 있다라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 욕심 꼭 언제 침입하고 싶어요.
원내 진입하면은 제가 이제 선수로 3선이 됩니다. 3선이 되면은 제가 미리 예단은 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솔직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또 그동안에 제가 준비도 안 됐지만 마음만 급해서 뭐 당대표도 출마해보고 또 당내 대선 주자의 경선에도 해보고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결국에 자칫 잘못하면 민폐 끼칠 수 있다. 제가 그런 걸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4년 동안 불출마 이후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고 실제 이 4년은 저한테 너무 소중한 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한번 뭔가 이렇게 뭔가 평가받고 싶다는 그런 욕심도 강하게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번에 다들 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만 꼭 평가받아서 올라가서 정치적으로도 또 우리 지역의 변화에 김태호가 소중한 동인이 되기를 그런 바람 두 가지가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준비가 따뜻해요. 그래, 그게 출발이겠죠. 첫 당초. 당선시켜줘야 그것도 할 수 있으니까. 국회 상황에서 네, 현재 국회 상황입니다. 그래 이제 가능하면 제가 그동안에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 중을 다 미안하지만 사양을 당했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말을 딱 내뱉으면은 저도 한 성깔 하는 사람인데 그대로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끝까지 자제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지금 하면은 잘못하면 내 행동과 말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말 이꼬로 실천이라는 게 이걸 꼭 지켜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지금 솔직히 현 정부의 어떤 방향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또 우리 당도 황교안 대표가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 많은 중도층을 끌어안기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게 아마 총체적인 평가가 아니겠느냐 그래 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후보님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내년에 보수 대통합이나 당이 합당된다는 얘기도 많이들 있고 있는데 그 관점 어떻게 보시고 또 다른 후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공천이 안 되면 무소속으로 나오실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함양에 후보님이 여기 오시면서 느낀 어떤 현안 함양에 내놓을 수 있는 공약은 뭡니까? 그래 먼저 거꾸로부터 이야기하면 공약 부분은 듣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군수님이나 우리 강태인 또 의장도 아까 계시네 의장도 계시고 각 그 여론 주도층 고민한 분들 만나면서 함양에 아픈 곳이 어떤 거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함양에 그 잠재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근데 그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또 어떤 현실적 한계가 있고 또 극복해야 되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듣겠습니다. 듣고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따로 그 부분은 제가 발표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 변화가 지금 이대로 저도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의 방향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대안으로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자리매김했느냐 저는 그것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통합의 어떤 그런 새로운 제3의 장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저는 배제 못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아마 부친들이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이 이 현상대로 간다면 아마 총선 이후에 소위 대선 주자급 중심으로 또 한 번 해체 모여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게 총선 전에 어렵다면 그래서 선거법도 걸려있고 공수처도 걸려 있습니다만 이런 변수 자체가 앞으로 군소정당의 방향이 잡히는데 좀 상당히 영향을 끼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흘러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보고요. 저보고 또 공천이 안 되면은 무소속이라도 나갈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건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예. 한국당 총선기획단에서 유통장한테 현재 출마하라고 이렇게 선택했다는 그런 이야기 듣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 뭐 공식적으로 뭐 좀 출마해달라 이런 요구를 받은 적은 있고요. 끊임없이 이제 바깥에서 그 당뇨가 아닌 바깥에서 이제 김태호 정도는 좀 후보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들은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흠지를 요구하고 하더라도 결정은 제가 합니다. 제가 이 시기에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럼 김태호만큼 당에 어려울 때 요구할 때 기꺼이 나가주는데 그러면 이번에 흠지 안 나간다고 김태호는 뭐 공천 배제시키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예의를 갖춰줘야지. 당의 공식을 통과하는 그런 아직 그렇고 지금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가 구성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천심사위원장을 영입하고 또 거기에 따른 위원들이 형성이 되면은 아마 어떤 기준이 정해지겠죠. 근데 지금 분명한 기준 하나는 현역은 50% 물갈이 하겠다는 기준은 그럼 확보합니다. 특히 이제 30%는 비례대표 불출마 포함해서 50%니까 30%는 현역을 무조건 배지를 떼겠다. 1차적으로 컷오프를 하고 그 위에서 공천 신청을 받겠다는 게 지금 당의 결정된 방식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중에 가장 큰 기득권이 영남권의 배지를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영남권이 거의 대부분 물갈이 그 30% 안에 거의 들어가지 않겠나. 저는 그런 그거 하나는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네, 경남 도민신문 박철기 기자입니다. 지금 뭐 대부분 이제 질문하는 중에 거의 다 뭐 중요한 질문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우선 최근에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상당히 지금 안 좋기는 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중진이나 그런 다선 의원들 물갈이론 같은 거 이런 거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후보님이 이쪽 지역에 출마를 하셨으니까 이쪽 지역에 이제 표심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한당의 그런 인기가 이렇게 이제 쇠락하고 있는데 이 전통적인 어떤 자한당의 퍼마치라고 할 수 있는 서부 경남의 이 지역에 내륙 지역에 표심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이제 될지 그런 걸 이제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이실 건데 일단 지금 이번 총선에서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공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현재 지금 구도가 강석진 현 의원이 얼마 전에 이제 또 경남 도당의원 위원장으로 또 임명이 되고 현역 프리미엄까지 이제 안고 있으면서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시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성범 전 의원이 또 뭐 한국당으로 복당한다는 그런 설도 좀 솔솔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결국은 공천은 3파전이 이제 예상이 된다. 뭐 대부분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인데 후보님은 이런 공천이 결국 이제 관건이 이제 공천에 있는데 아까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올인을 하시는 건데 공천에 그러면 어떤 필승 어떤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전망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공천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적절치도 않았습니다. 자칫 제유리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상대마다 자기가 유리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객관적인 바탕 위에서 기준 위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게 분명하고 진짜 분명한 하나는 이 지역의 민심입니다. 민심이 결정할 거다. 저는 그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당의 어떤 변화도
통합이 될지 바른미래당하고 또 합쳐질지 그건 지금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러면 그때 통합한 이후에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길 것이고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변하지 않는 변수 하나는 민심의 근거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그 하나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당을 한 번도 제가 지금 떠나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떠나고 누가 갔다 왔다 했는지는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떠나본 적이 없고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뚜렷하게 민심의 그 소재 또 우리 당이 가야 될 길에 대한 그 공감을 이렇게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폭을 넓히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제가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는 주간화면 강민국 PD인데요. 좀 나이브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 선거가 어찌 보면 경남 도지사들의 귀환입니다. 창녕에서는 또 홍 관장님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소리 많이 나오는데 설입니까? 그 홍준표 지사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좀 자주 만나시나요? 여기서 정치는 우리가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맞아도 더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정치라고 봐요. 우리가 그 위 단계에 목표가 있으면 아무리 9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한 가지가 마음에 들면 또 그걸 이유로 마음을 합쳐서 가야죠. 자, 마지막으로 홍 준비가 만약에 되었으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국무총리가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그 아쉬워하는 분이 많지만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번엔 군수 다음에 뭐 이렇게 욕심은 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저도 한때 왜 40대에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없을까 이런 그 얘기도 많이 가져왔는데 끊임없이 욕심을 달려왔는데 그게 걸맞는 공부나 내공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 없이 그 자리에만 제가 욕심을 목표로 갔다 결국 깨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운이 좋아서 잘 갔으면 아마 팬티 끼쳤을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주간화면 정시현 기자입니다. 후보님께서는 뭐 무소속 탈당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이제 당내 경선이나 아니면 전략 공천을 통해서 후보가 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인데 혹시 뭐 전략 공천 아닌 그 당내 경선도 응하실 생각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기준이 공간이어서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 정말 물들 가는 거 거기다 좀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황을 두고 가설로 이야기하는 건 괜히 추측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잘 봤습니다.